매년 겨울 건강을 생각하며 생강청을 즐겨 드셨는데 혹시 석 달 후 건강검진 결과가 오히려 염증 수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차가운 손발과 잦은 감기에 지쳐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생강청을 꾸준히 드셨건만 어쩐지 몸은 더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믿고 마셨던 생강청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진실입니다. 지난달 70대 초반의 방 여사님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살짝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워지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셨답니다. 기침이 겨우 머질라치면 또다시 목이 간질거리고 아침마다 코가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죠. 결국 방 여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방송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시장에 가셔서 생강 한 박스를 사오셨고 정성껏 생강청을 담그셨습니다. 꿀과 설탕을 듬뿍 넣어 달콤하게 말이죠. 그렇게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오후에도 한 잔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발은 여전히 시렸고 감기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 자주 쓰리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에는 정상 범위였던 염증 수치가 껑충 뛰어올라 있었고 혈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여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 거죠? 저는 방 여사님께 생강을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죠. 바로 생강청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방 여사님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62%가 수족냉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을 찾으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생강청이 오히려 여러분의 염증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염증을 잡아주는 생강은 어떻게 만들고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함부로 생강을 드시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생강청, 그 안에 설탕이 절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방 여사님께 생강청 레시피를 여쭤보니 생강 1kg에 설탕과 꿀을 합쳐 거의 800g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강청 한 컵에는 설탕이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몸속에는 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이게 만성화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관절염도 만성염증이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도 만성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우리 몸에서는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함께 만들어지거든요. 게다가 남은 설탕은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또 다른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생강청을 드시는 건 이런 겁니다. 왼손으로는 염증을 잡으려고 생강을 넣고 오른손으로는 염증을 키우는 설탕을 듬뿍 넣는 거죠. 빼기와 더하기를 동시에 하는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의 염증 유발 효과가 생생강의 항염 효과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설탕 없이 생강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생강의 알싸한 맛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에요. 진저롤은 소화를 돕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저롤의 항염증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강에 1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진저롤의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가올입니다. 슈가올은 진저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슈가올의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가 진저롤보다 무려 3배에서 500배까지 강력하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체온, 즉 신부 체온을 올리는 효과는 찐 생강이 생생강을 압도합니다. 왜 체온이 중요하냐고요? 겨울철에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약 12%나 감소합니다. 효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담당하는데 효소는 적정 온도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며 면역 세포들도 느려집니다. 방 여사님이 겪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강청 속 설탕 때문에 염증은 계속 생기고 거기다 생생강의 진저롤은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약하니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면역력은 떨어져 감기는 계속 걸리셨던 거죠. 석 달 후 검사에서 HSCRP라는 염증 수치가 2.3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정상 범위는 2.0 이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담즙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할 때 필요한 건데 이게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만약 담낭에 돌이 있는 분, 즉 담석이 있는 분이 생강을 과다 섭취하시면 담즙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그 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돌이 담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청은 당장 그만두시고 생강을 제대로 드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생강청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탕 없이 진짜 염증을 잡는 생강을 드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찐 생강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생강을 고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육질이 단단하고 껍질에 주름이 적은 것을 고르십시오.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하지 않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겁니다. 색깔은 황토색을 띠는 것이 좋고요. 한 덩어리에 알이 굵고 넓게 붙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생강을 사 오셨으면 이제 껍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시는데 절대 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는 순간 좋은 성분을 반 이상 버리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흙이 묻어 있으니 구석구석 잘 씻어야 합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부분에 흙이 끼기 쉬우니 칫솔 같은 걸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찌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30분 넘게 찌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글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용 찜기에서 100도로 찔 때는 오히려 시간이 길수록 슈가올 함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1시간을 찔 때, 1시간 반을 찔 때 슈가올은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저롤이 슈가올로 바뀌는 과정이 열을 받으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60분입니다. 찜기에 물을 충분히 넣으시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세요. 중불에서 40분 이상 넉넉하게 1시간 정도 푹 쪄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물이 줄어들 수 있으니 20분 정도 지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을 보충해 주세요. 1시간 후에 생강을 꺼내 보시면 색깔이 노랗게 변해 있을 겁니다. 생생강보다 훨씬 부드럽고 매운맛도 한결 순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슈가올이 가득 들어있는 찐 생강입니다. 혹시 전자레인지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자레인지도 괜찮긴 한데 찜기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안쪽부터 가열되는 방식이라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찜기가 없으시다면 젖은 키친타올로 생강을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5분에서 7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찐 생강이 준비됐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설탕 없는 생강 페이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찐 생강을 믹서기나 다지기에 넣으시고 물을 아주 조금만, 생강이 갈릴 정도로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묽어지니까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갈아서 페이스트가 되면 이걸 실리콘 얼음 틀에 한 칸씩 담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얼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려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큐브 하나 녹여서 드시면 그게 바로 진짜 생강차입니다. 설탕도 없고 슈가올은 가득 들어있는 완벽한 건강 음료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강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과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에 레몬을 넣으시는데 사실 식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거든요. 생강차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슈가올의 항염 효과에다가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식초의 신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위장의 부담도 덜 갑니다. 초생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식집에 가면 나오는 그 분홍색 생강 말입니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찐 생강을 얇게 썰어서 식초에 하루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매실액이나 올리고당을 살짝 넣으면 새콤달콤한 초생강이 완성됩니다. 이걸 반찬처럼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우유입니다. 생강 라떼라고 들어보셨나요? 찐 생강 페이스트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속 지방 성분이 생강의 매운맛을 감싸주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향도 좋고 계피의 혈액순환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 요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조리하실 때 찐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비린내가 싹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선 기름, 즉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메가-3는 몸에 아주 좋은 지방인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바뀌거든요.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찐 생강 큐브 하나를 녹여서 드세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은 피하시고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 라떼를 한 잔 드셔보세요. 우유 200ml에 찐 생강 페이스트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 시나몬 가루를 뿌려도 맛있습니다. 저녁 요리를 하실 때는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 찐 생강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특히 돼지고기 요리에 넣으면 누린내를 잡아주고 고기의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생강을 드시지 마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찐 생강 페이스트를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실에 두시면 일주일 정도가 한계예요. 반드시 밀폐 용기나 얼음틀에 넣어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셔야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강이 너무 맵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찐 생강차에 대추를 한두 개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단맛이 더해져서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대추는 기와 혀를 보호하는 효능도 있어서 생강과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계피를 조금 넣는 겁니다. 계피 한 조각만 같이 넣어도 향이 좋아지고 매운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큐브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5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 섭취량과 주의 사항입니다. 하루에 생강 원물 기준으로 4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g이 얼마나 되냐고요? 대략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0g 이상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속쓰림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생강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이 담즙 분비를 강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담낭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이 움직이면서 담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두 번째,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의 효과를 증폭시켜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식후에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6번째,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서 HSCRP라는 검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고감도 시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 염증 정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예요. 정상은 1.0mg 젤 이하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1.0보다 높다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찐 생강을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가 떨어졌다면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대로이거나 올라갔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체온을 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겨드랑이 체온을 재보세요. 36.5° 셀시어스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36도 이하라면 저체온 상태인 거예요.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서 체온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증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는지, 감기에 덜 걸리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한 것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방 여사님은 제 말씀대로 생강청을 끊으시고 찐 생강으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찐 생강 큐브 하나를 물에 타서 드시고 점심 식후에는 생강 라떼를 한 잔씩 드셨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체온은 35.8도에서 36.3도로 올라가 있었고 HSCRP 염증 수치는 2.3에서 0.8로 뚝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혈당도 안정됐고요. 방 여사님 말씀이 손발이 이제 따뜻해졌고 올겨울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한결 가볍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생강의 힘입니다. 설탕 없이 제대로 찐 생강으로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청의 설탕은 염증을 키웁니다. 생강 1kg에 설탕과 꿀 800g을 넣으면 그건 건강식품이 아니라 염증 촉진제가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만성염증을 부추기기 때문에 생강의 좋은 효과를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왼손으로 염증을 잡으려다가 오른손으로 염증을 키우는 제로섬 게임, 아니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둘째, 찐 생강의 쇼가올이 진짜 염증을 잡습니다. 생생강의 진저롤도 좋지만 100도 열을 가해 40분에서 60분 푹 쪄서 만든 쇼가올은 항염증 효과가 3배에서 500배 더 강력합니다. 30분 넘게 찌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건 낭설입니다. 오히려 길게 찔수록 쇼가올 함량이 더 증가합니다. 껍질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넉넉히 1시간 정도 쪄주세요. 그것이 진짜 약이 되는 생강입니다. 셋째, 하루 4g 이내로 드시고 담석증 환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생강 원물 기준으로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10g 이상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강하게 촉진해서 돌이 움직이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방 여사님은 지금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병원에 들르셔서 볼겨울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손발도 따뜻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서 너무 좋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혈압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강청 대신 찐 생강으로 바꾸는 것, 하루 한 잔의 찐 생강차.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셔서 생강을 사오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넣고 1시간 푹 쪄보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서 얼음틀에 얼려두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에 큐브 하나 녹여서 드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겨울을 만듭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감기 없는 겨울을 보내시고 아침마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혈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